첫 번째 순서는 상황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서구 파트너와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따라 목소리가 더 좋으시네요. 아, 그래요? 오늘 시장이 좋다 보니 제가 다 좋아 보이나 봅니다. 네. 그 안에서 어떤 종목을 살펴볼까요? 첫 번째 상황실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시장은 상승하는데 이런 종목 볼 때마다 대응하기가 어렵다라는 걸 또 한 번 느낍니다. 똑같은 결과가 나왔지만 주가로는 이제 어제와 오늘 다른 해석인지 아니면 이게 어제 급등해서 오늘 하락하는 건지 일단 현재 구간에서는 좀 내리고 있는데요. 이 나노제네 백신 나노코박스에 대해서 알아야지 우리가 HLB를 분석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HLB. 오늘 화두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제도 화두 종목이기도 하고요. 네. 일단 화두가 되는 부분이 무엇이냐? HLB가 판권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부분. 그런데 그것이 베트남에서 만든 백신이에요. 네. 예, 근데 인상 3상, 급 A까지 지금 통과는 됐어요. 그런데 긴급 승인이 떨어져야 이것이 풀려서 판매도 하고 수익이 되는데 이 긴급 승인, 그 기대감에 의해서 어제까지 근 보름 동안 쫙 올라왔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반영은 된 상태이기는 하지만 갑자기 긴급 승인 보류 뉴스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근데 이해도 가는 부분이 있어요. 미국이라든가 유럽에 기술력이 센 그런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 안정성에 대한 부분이 해외에서 좀 압력이 있었나 봐요. 네. 그런 점에서 속도 조절을 위해서 안정성 확보 이걸 좀 더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이 정도는 어느 정도 승인 보류고요. 베트남 입장에서 지금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네, 하루에 그렇죠. 15,000명 가까이 확진자가 계속 나온다고 하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진출해 있는 공장들이 많이 있어서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없잖아 있는데 네. 결국에는 승인이 될 겁니다. 제가 원고가 썼을 때 5만 원이었는데 또 많이 올라왔네요. 낙폭을 좀 줄였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나노젠 그것을 만드는 거기서 만드는 나노코박스 이거에 대한 판권을 LB세미콘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급등락이 나타났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서구 파트너는 안정성을 위해서 속도 조절을 하는 네. 것이다. 다시 한번 재신청을 할 테고 그로 인해서 긴급 사용 승인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가가 상승을 그동안 보였다라고 평가했는데요. 어제까지 6거래 연속 HLB 그룹주들이 다 좋은 모습을 보였어요. 그리고 어제 HLB는 급등을 하기도 했는데 현재 구간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좀 하락하고 있다는 거죠. 네. 가격적인 부담 때문에 오늘 매도하는 걸까요? 아니면 혹시 모를 안 될 수도 있다는 그 불안감 때문일까요? 우리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대응할까요? 일단은 소위 세력이 가미된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뉴스가 이미 예견된 상황이었고요. 그로 인해서 주가를 급등시켰고요. 그리고 신청 그것을 한 시점에서 일단 매물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꺼번에 소위 털지는 못한 것 같아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여기 원고 썼을 때는 5만 원권에서 이 정도에서는 오히려 저가 매수가 맞지 않겠습니까?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으로도 접근할 만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또 반절 이상 올라왔네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일단 중립 정도로 보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판단이에요. 즉 매수는 약간 보류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5만 원 정도 수준이면 단기 정도로라도 한번 들어가 볼 만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현재 구간. 다만 현재 구간에서 놓고 보면 네. 좀 매수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없잖아 있다라는 점. 다만 그러면은 여기서 조금 주종을 주면은 한번 단기로 한번 들어가 볼 만한 이슈. 결국에는 이것이 풀릴 이슈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그러면 어제 매수하신 분 소위 물리셨잖아요. 그랬을 경우 지금 입장에서는 조금 더 견디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판단이에요. 즉 오늘 보합 위 정도는 충분히 볼 요건이 있으니까요. 조금 견디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정리를 해보자면 현재 구간에서 매수를 하는 것도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갖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도 일단은 조금 더 두고 보자 의견 주셨습니다. 관망하는 상황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러분들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두 번째 상황실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위메이드입니다. 게임주 내에서 자금 이동이 이루어지는 걸까? 지난번엔 펄어비스가 급등하더니
오늘 그리고 어제 이어서 위메이드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파트너님 보면요. 위메이드가 급등하기 전날은 급락을 했어요. 네. 그때 그리고 똑같은 뉴스였어요. 신작에 대해서 공개가 됐고 그래서 네. 뭔가 재료 소멸로 보고 빠지나 했더니 다시 또 그 게임 신작에 대한 기대 때문에 급등하고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두 가지로 봐야 됩니다. 급락 사유부터 그러면 알아봐야 되겠죠. 네네. 예, 미르4 조금 아까 제가 데이터를 좀 봤더니요. 이것이 펄어비스의 검은 사막 모바일보다 접속량이 더 많아졌더라고요. 즉 지금 상당히 호응을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르4에 대한 그러면 향후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있다라는 기대감이 기대감이 현재는 있는데요. 일단 뭐든지 게임주는 그렇습니다. 그 기대감에 올라와서 그것이 오픈이 되면 일단 매물이 한 차례 나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유저들이 많이 모이고 접속량이 더 많다 그러면 거기서 슈팅이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런 관점의 흐름이 오늘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오늘 뉴스가 하나 있었죠. 예, 간밤에 뉴스가 하나 있었는데 이 위메이드에서 일주당 일주를 주는 무상증자를 감행한다라는 또 새로운 뉴스가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것이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상당한 호조로 받아들여요. 네.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 이 급락 부분과 그리고 급등 부분이 서로 겹치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이 접속량 그것에 의해서 상방은 조금 더 열어놔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위메이드가 어제 상한가까지 갔었고 현재 구간에서는 또 10% 넘는 급등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최근에 게임주 내에서 주가 변동폭이 큰 것 같은 게요. 마침 또 NC소프트가 급락하고 나서 펄어비스가 급등했고 위메이드가 급등했다라는 거. 그 게임주 안에서의 자금 이동으로 봐도 괜찮을까요? 여기에서 좀 어렵게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요. 네. 많은 기관분들이 롱숏 전략이라고 이제 가끔 얘기하시는 부분이 계실 겁니다. 롱숏 전략은 뭐냐면요. 크게 보면은 뭐 선진국가 아니면은 개발도상국 이렇게 나눠서 이제 해외 펀드를 운용할 수도 있겠지만은요. 국내 같은 경우에는 각 업종 간에도 이 종목은 별로 안 좋으니까 공매도를 포함해서 대신 급한 자금으로 다른 좋을 업종으로 매수. 그래서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같은 업종 내에서도 존재를 합니다. 즉 게임주 내에서도 이거는 소위 싹이 없어. 그럴 때 딱 쳐버리고요. 엑시트하고. 예. 네. 그리고 다른 종목으로 넘어가는 거죠. 얘는 싹수가 좀 있어. 이렇게 될 경우 이걸 동시다발적으로 하거든요. 차트 잠깐만 볼게요. 네. NC소프트와 비교해서 한번 이걸 설명을 해보고 싶은데요. NC소프트가 뚝뚝뚝 떨어져서 바로 요 날입니다. 바로 이날 뚝 떨어지고 그 다음 날 3일 전, 4일 전이죠. 그럼 위메이드의 흐름을 잠깐 보시죠. 위메이드 NC소프트가 떨어지고 그러니까 동시에 투자 심리가 게임주 전반적으로 좀 안 좋아가지고 갑자기 뚝 떨어졌어요. 아래 꼬리 달고 올라왔습니다. 네네. 그런데 미르 그것이 또 해외 쪽에서 이 반응이 좋다라고 하니까 갑자기 또 그 다음날 또 쭉 올라왔어요. 무상증자까지 또 쭉 올라왔어요. 흐름을 놓고 보면은요. 소위 이 두 종목 그리고 NC소프트를 비롯한 다른 종목과 연계된 롱숏 전략이 일단 나왔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여기에서 제가 좀 힌트를 드리면은요. 이 종목도 좀 아쉬운 것이요. 좀 10만 원 위 권역에서는 좀 지금 매도하는 것 일단은 네. 반절이라도 좀 두고 나머지 2차 매도는 좀 더 실적을 보면서 가져가시죠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요. 윗꼭지를 다 달고 나오네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화면 계속 보시겠습니다. 네. NC소프트 같은 경우요. 그동안 계속 떨어지다가요. 빨간불이 들어오죠. 제가 금요일 날 한 번쯤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여기에서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네. 그런 점에서 여기서 롱숏 전략이 일단락은 일단 지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은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수 권역에 들어선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10만 원 권역 이상에서는 조금씩 물량을 줄여서 최대치 많이 가면은 13만 원까지도 볼 수도 있겠는데요. 그거는 지금까지의 이 미르4 성공이 얼만큼 달렸냐 그거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은 거기까지는 좀 위험 부담을 좀 감수하고 싶지는 않네요. 네, 그래서 1차 목표 주가는 11만 원, 2차는 13만 원 제시해 주셨고요. 저희 파피용님께서도 그런 말 올려주셨네요. NC의 반사익이 펄어비스와 카카오게임즈인 것 같다. 앞서 이소구 파트너가 설명해 드린 것처럼 그 게임즈 안에서도 롱숏이 이루어지면서 자금이 이동하는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상황실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덕산 네오룩스입니다. 신고가 영역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52주 신고가를 최근에 기록한 이후로 살짝 쉬었다가 다시 한번 고점까지 올라왔는데 덕산 네오룩스가 그동안 잘 간 이유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예, OLED가 간다 그랬었는데 점차 루즈해졌었어요. 네. 그러면서 단계적으로 올라왔거든요. 그 이유는 OLED 좀 비쌌어요, 그동안. 그런데 여기서 LCD가 점점 좁아지면서 OLED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성장성에 대한 부분이 지금 이제서 노출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덕산 네오룩스 같은 경우에는 OLED 핵심 구성 요소 그중에서도 유기 재료를 생산하는 기업인데요. 없어서는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OLED 산업이 좋아진다면 이 종목 역시 더 갈 여력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덕산 네오룩스 같은 경우는 삼성 디스플레이에 주로 납품을 합니다. 네. 그러면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OLED 쪽에 조금 더 확대 생산을 한다라면 수혜는 반드시 가겠죠.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과거에 이제 얼마 전까지는요 주로 스마트폰용 소형을 주로 생산을 했었고요. 대형은 그렇게 크게 생각을 안 했었는데 점진적으로 TV 쪽으로 점차 크게 간다라는 거죠. 생산 쾌파 자체가요.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은 3분기 실적 역시 긍정적으로 노출될 가능성이 연이어서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이 주가에 반영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에서 잠깐 우리 공부 화면 잠깐 보실게요. 네. 차트 한번 보시면은요. 그동안 상승세가 쭉 올라왔는데요. 여기에서 수급 동향 잠깐 보실게요. 보시면은요. 이거는 다른 종목이고요. 덕산 네오룩스. 네. 연기금이 지속적으로 횡보해서 이렇게 매수하는 종목은요. 결국에는 슈팅이 나오면서 전고점을 계속 뺏깁니다.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은요. 횡보 구간에서 연기금이 계속 매수하는 종목은 시세가 한번 나오는구나 해서 그런 종목을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고요. 덕산 네오룩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좀 더 갈 여유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기관 특히 연기금의 선호 종목이기 때문에 강한 요인이 되겠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럼 저희 바로 덕산 네오룩스 가격 전략 들어볼까요? 사실 지금 구간에서 신규 접근이 좀 그래요? 아닙니다. 괜찮을 것 같습니다. 괜찮아요? 예,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었던 것처럼요. 기관 선호 종목, 특히 연기금 선호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네. 밑에서 딱 받쳐주는 가격대가 있어요. 그래서 소위 물려봐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접근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런 점에서 그러면 내일부터 쭉쭉쭉쭉 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종목은요. 가다가 쉬다가 즉 계단식 상승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기적으로 좀 좋게 보시는 전략. 그래서 1차로는 한 85,000원까지는 1차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네. 크게 슈팅이 난다면 10만 원권까지도 좀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계단식 상승 기대하면서 85,000원, 10만 원의 목표 주가 제시해 주셨고요. 또 오늘 파피용 님이 글을 많이 올려주고 계신데 LG 디스플레이는 살아날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오랜 불안 끝에 라는 글 올려주셨어요. 최근에 또 OLED 패널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고 들었는데 이 LG 디스플레이를 포함해서 OLED 디스플레이죠. 혹시 우리 파트너님이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이 있다면요? OLED 쪽에서요. 뭐 디스플레이도 다 좋아요. 네. LG 디스플레이 이거 잠깐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요. 예, 이거 늑대와 양치기 소년의 종목이죠. 좋다 하는데 주가는 안 가고요. 별로 안 좋은데 그러면 가는 종목입니다. 진짜 무거워요. 예, 또 관심 없을 때는 또 가요. 예, 항상 그랬습니다. 네. 그런데 반사 이익을 얻는 종목들이요. 반도체도 그렇고 2차 전지도 그렇고 이 디스플레이 쪽도요. 장비 소재 쪽은 항상 좋아요. 예, 조금만 턴하더라도 업황이 턴하더라도 장비 소재 쪽은 좋다라는 쪽에서 덕산 네오룩스가 오늘 화두가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 OLED 소재 쪽에 관계가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PI 첨단 소재 같은 경우 PI 필름 이것도 OLED와 관련된 소재 쪽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종목도 관련해서 관심을 기울여도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녹스 첨단 소재, PI 첨단 소재를 또 OLED 소재 관련해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힌트 주셨는데 지난 금요일 이 시간에 힌트를 드리고 갔던 종목이 두산 퓨얼셀이었어요. 네. 당시 제가 혹시 파트너님 요즘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 있으세요? 라고 했을 때 두산 퓨얼셀이 툭 하고 나왔고 보니까 오늘까지 6일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이번 주 초까지 화두가 또 수소 쪽이었잖아요. 네. 전고점 향해 갈 수 있을까요? 전고점뿐만이 아니고요. 네. 저는 75,000원 1차, 2차는 10만 원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예, 55,000원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한참 더 갈 수 있다라는 저는 판단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뭐 수소뿐만이 아니고요. 최근에 전반적인 주가 흐름 그리고 섹터별 흐름을 보면은요. 외국인 기관이 파는 가운데에서도 대체 에너지, 즉 태양광, 풍력, 수소 이거 다 대체 에너지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원자력까지 포함을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턴하는 흐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정책 구간에서 턴하는 이런 종목들이 주도 가는 종목일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만약에 그렇다라면은 여기에서 한 템포 더 업그레이드된 주가 상황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놓고 볼 수 있겠고요. 고점 돌파 이후에도 저는 추가 상승, 그래서 주도 업종 내에서도 대장주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니까요. 이 종목 주의 깊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난주 말씀드렸던 두산표열셀 리뷰까지 다시 한번 전해드렸고요. 이서구 파트너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설명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